안녕하십니까. 자, 소방시설관리사 제2교시 수리약, 약제화학, 소방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표정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사 때부터 아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이 소방수리학, 기사 때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 연력학 이 부분하고, 그리고 소방전기기사에서 이 소방전기회로 쪽, 이쪽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대부분 계산 문제들이고, 그 계산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풀려면 잘 안 풀어지니까 결론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답 외우는 거잖아요. 답 외우는 건데, 그래도 상당히 답만 외우려고 해도 어느 정도 공식은 외워야 되고, 그 공식에서 각각 대입하는 방법 정도는 외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관리사에서 이 과목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게 말이 한 과목이지, 한 교시지, 말이 한 교시지, 과목이 세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신에 기사 때보다 깊이는 더 없어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5분, 1분 30초 정도이 배정되는데, 관리사 같은 경우는 125문제를 125분에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밖에는 배정이 안 돼요. 한 문제당.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을 뭐 3분, 5분씩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주게 되면 그런 문제는 설사 나온다 해도 풀어서는 안 되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 해도 절대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제일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될 수 있으면 얘네는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 가장 마지막에 푸시고, 가장 빨리 풀리는 암기 과목들을 먼저 푼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얘네들을 마지막에 푸세요. 풀어가지고 정 못 푸는 것이 있으면 그때 버리더라도, 그래야 시간 조율이 되지. 얘네를 먼저 풀면 얘가 2교시니까 1교시 풀고 그 다음에 2교시 풀었는데 얘네들 안 풀리는 문제들 여러분들 괜히 또 잡고 고민하고 어쩌다 보면 시간이 쭉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 쉬운 문제들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시간이 남지 않아요. 자, 저도 시험을 봐봤지만 빡빡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10분 이상은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마킹을 그때그때 해도 되지만 대부분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데, 하다가 한번 틀리면 또 카드 바꿔야 되고 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10분 이상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1분에 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시간 빼고 어떻게 빼고 하면 1분도 안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한 얕게 너무 깊게 들어간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그런 문제 할 시간이면 화재 안전 기준 하나 더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2차에서도 뭐 조금 응용이 되는 거,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이 교재에 실린 거 어떤 것들은 보면 우리 전기 같은 거 보면 전기 기사의 회로 이런 문제들, 저 깊숙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과감히 버립니다. 과감히 버리고, 얘네들이 예전에는 수리학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소방전기, 약제화학 순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평등하게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면 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약제라고 하면 20회를 보면 출제 배분이 이렇게 돼요. 988으로 됐어요. 9문제, 8문제, 8문제. 거의 똑같죠? 그리고 19회를 보면 19회도 9문제, 9문제, 7문제 이런 식이고요. 18회 8, 9, 8, 그리고 17회도 8, 9, 8, 그리고 16회까지만 한번 보면, 자, 이렇게 5년 걸 보면 9, 9, 7. 자,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뭐 10년 전 뭐 그때는 문제도 막 이렇게 딱 모아서, 수리학이면 수리학, 약제화학, 소방전 이렇게 모아서 내지도 않고 막 한 문제 한 문제 섞여 있고, 그리고 얘가 뭐 12개, 뭐 8개,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3개, 뭐 12개, 10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됐다. 평준화가 됐다는 건 무엇이 좋다는 얘기예요? 약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약제는 어디에서 봤어요? 기사할 때 소방 원론에서도 봤고, 원론에서도 나오지. 그리고 소방 기계 할 때 되면 기계 구조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법규에서도 좀 나오죠. 자, 한참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봤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암기 과목들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좋아 화학이지, 그냥 암기 조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대부분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한 7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맞추겠고요. 7개 정도 맞추고, 그리고 얘네들에서 찍어가지고 뭐 두세 개씩 못 맞추겠어요? 3개씩만 맞춰도 6개잖아. 그럼 13개. 13개. 자, 25개 중에서 꽈락은 10개 밑에, 10개 미만은 꽈락이에요. 9개까지는 꽈락이죠. 꽈락 맞으면 다른 거 채점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자, 우리는 꽈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 본전은 해야죠. 본전은. 자, 최대 본전으로 잡는 겁니다. 본전이면 얼마예요? 60점을 본전으로 하는 거니까 15개가 60점이에요. 60점인데, 자, 얘가 7개 정도 맞고, 얘 3개, 3개 찍어서도 맞춰도, 자, 13개 정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그럼 공부했다. 조금만 공부했다. 그러면 4개, 4개 맞출 수 있잖아요. 8개에다가 7개 하면 15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 전공하지 않고 우리 그냥 기계기사 닦고 대부분 닦고 오셨고 전기기사 따고 오셨죠. 그런 분들 60점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요. 뭐 한 과목 버린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60점 깊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깊은 문제 하지도 않아요. 뭐야 3분 5분 푸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버려요. 풀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냥 1분 내에서 1분이나 길어야 1분 50초 정도에 풀리는 그런 문제들만 하고 가볍게 60점을 맞아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자 문제들 예전에 나온 문제들을 섞어가지고 많이 담고 있어요. 문제들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꼭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자료실에 기출문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는 없고 문제하고 답 정도는 그 자료실에 별도로 또 올려놓을게요. 교재에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사마다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런 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이 중에서 소방 전기가 가장 먼저 1챕터에 나와 있어요. 자, 전기부터 갈게요. 그리고 전기 중에서도 회로이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하기 조금 앞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하기 조금 어려워요. 자, 가장 먼저 보면 전하와 대전체라고 나오고 대전은 전기가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되는 게 대전이고 자, 대전의 종류에는 맞박, 유비, 적, 충분, 대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전이 어떻게 대전된다. 자, 마찰대전, 박리대전, 유동대전, 비말대전, 적하대전, 충돌대전, 이게 분이 뭐죠? 분출대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찰을 시키면 머리카락 막 책받침으로 마찰시키면 거기에 정전기가 생기죠. 똑같이 그런 걸 대전이라고 한다 라는 것 정도. 그리고 박리 벗겨지면서 대전되는 거, 그리고 유동 흘러가면서 대전되는 거, 비말 날아가면서 날아다니는 비말에 의해서 대전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기량 또는 전하량 보면 대전된 물체가 가진 전기의 양입니다. 우리 물질을 보면 물질이 예전에 분자로 구성되는 줄 알았죠? 분자로 구성됐어요. 분자와 분자들이 만나가지고 고분자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분자를 쪼개보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원자끼리 합쳐져가지고 그것이 분자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쪼개보니까 자,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더라. 전자로 구성되더라는 이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또 쪼개지라는 얘기죠. 자, 원자핵은 중성을 띠는 중성자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 자, 리튬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3개 리튬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중성자가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죠. 그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1주기에 전자가 2개. 그리고 얘는 3개니까 2주기에 전자가 하나. 자, 이걸 체외각 전자라고 하죠. 이 체외각 전자가 원자핵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잘 떨어져 나가 가지고 얘네가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더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양자의 전하량이 얼마나 이 전하를 띠는 플러스를 띠는 양자의 전하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 얘는 마이너스를 띠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 들이냐 저걸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두 개는 자 부호만 다를 뿐 값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더라. 전하량 양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이 값이 나옵니다.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1쿨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쿨롱이에요. 그럼 1쿨롱은 전자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잖아. 그럼 1쿨롱은 1쿨롱 우리는 자, 어떤 값을 정량화 시켜 가지고 딱 이런 단위 값 이런 걸 그래서 1쿨롱 뭐 1메타 이런 것들 단위 길이, 단위 면적, 이 단위 전하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위 전하량 1쿨롱은 전자 몇 개의 값이냐 라고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분의 1 개 이렇게 나와요. 개. 그럼 이게 몇 개 나와요? 625 18이죠? 자, 625 18개.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많은 개수 이게 몇 개야 이거? 그렇게 많은 개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그게 1쿨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값이죠. 1쿨롱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값이지만 그만큼 전자가 작다라는 얘기죠. 전자든 이 양성자든 얘네가 작은 값을 갖는다. 예전엔 조금 나왔었는데 이건 뭐 이런 수치 잘 안 나오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